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 정시 입시 설명회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성적표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뭐 박람회장도 약속대로 한번 갔다 왔었고, 그리고 대학교 이제 입학처 분들이랑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저희 컨쇼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성적에 이제 뭐 대학교 합격 기준선을 한번 세워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입학처 분들이랑도 상담을 해보면 대학교가 이제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갖고 바뀐 점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기준점을 내놓지는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2018 정시는 혼란기예요. 대혼란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작년 데이터의 영어를 다시 한번 변환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거를 자세히 보시면 안 그런 대학들도 있지만 뭐 그렇게 발표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뭐 건대나 동대나 경희대처럼 각 과목별로 합격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 총점을 보여줬었는데, 평은 뭐 100분이 총점을 보여주거나 표준 총점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총점을 보여주기보다는 국어 몇 등, 그러니까 몇 점대, 뭐 수학이 몇 점대, 영어, 탐구가 몇 점대 아이들이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가 작년에 입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영어를 다시 그 작년 데이터랑 좀 변환을 해야겠죠.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봤더니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번 2018 정시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정확한 건 없습니다. 이번 년 뭐 이제 많은 컨설팅 업체나 저희 컨쇼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어느 정도 기준선의 정확성이 솔직히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많은 대학교보다는 저희는 요번 시즌, 이번 2018 시즌은 몇몇 대학교를 지금 노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학교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좀 용이한 대학교들을 몇 개의 대학교를 가나다군으로 지금 노리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컨설팅을 못 해드리고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2018 정시 입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 정시 인원이 줄었습니다. 매년 줄어요.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총 인원이 한 9만 명 정도가 돼요. 9만 명 정도가 되는데, 뭐 실기나 교과나 학생부 그리고 기타 사항들 다 빼고 수능을 위주로 해서 뽑는 인원이 한 7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비율로 봤을 때 한 26%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좀 주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여기 이 전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전체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교별로 인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주요 대학교들도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이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좀 찾기가 힘들고요. 한두 명이라도 조금 줄여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빠지고 있는지, 만일 10명 뽑다가 5명을 뽑는다 그러면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작년에 그 데이터의 신뢰성은 더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지금 신뢰성을 구하기 힘든 그 데이터가 더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빠진다라면은 그만큼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한 인원이 무조건 빠진다라 그래서 그렇게 성적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경쟁률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일 인원이 왕창 무너진 학과나 대학이 있다라면 경쟁률이 작년과 어떻게 추이를 보이는지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빠진 대학교를 체크하셨다면, 우리 아이가 A라는 대학교에 어떠한 학과를 정말 가고 싶어 하는데 인원이 정말 많이 빠졌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쟁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번 시즌 경쟁률 체크는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적은 올라갑니다. 경쟁률이 낮으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인원으로 봤을 때 9만 명 중에 한 7만 8천 명 정도가 수능으로 이번에 대학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이 정도 인원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절대평가가 이번 2018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성적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라는 과목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갈까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채점 상황에서 뭐 입시 강연회를 갔을 때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영어가 어려웠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컨슈에서 영어 시험지 분석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어에 대한 변별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가 나와 보니까 맞네요. 정말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영어는 1등급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러면 대학교는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더 비중을 낮추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등급 아이가 52,000명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1등급과 2등급이 15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 안에 있는 상위 14개 대학이 지금 정시로 뽑는 인원이 9,000명 정도, 한 9,6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상위 대학 14개 정시 인원이 9,600명 정도가 되는데 1등급이 5만 명이 나왔으니까 이 5만 명이란 아이들은 일단 상위권 대학교에 다 집어넣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의 그 갭차가 솔직히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2등급이 나왔는데 국어나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을 잘 봤다라면, 탐구를 잘 봤다라면 솔직히 1, 2등급은 솔직히 커버가 돼요. 그런데 3등급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3등급이다 그러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집어넣기가 진짜 많이 불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이다 그러면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1등급이다 무난한 거죠. 나머지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S대학교 제가 이제 요번에 입학처 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대학교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학교는 1등급과 2등급의 갭을 좀 벌려놨기 때문에 1등급이 5만 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교로 솔직히 1등급 아이들이 다 집어넣지 않겠어? 그러니까 2등급을 만약 2등급 아이가 만약 우리 학교는 1등급과 2등급의 갭을 벌려놨기 때문에 2등급 아이가 집어넣으려면 국어나 수학을 월등히 잘 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이 아니라면 서울권 안에 정말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솔직히 좀 다르겠죠. 그거는 대학교별로 반영 비율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 절대평가 대학교를 이제 뭐 몇 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 데이터는 저희가 컨쇼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반영 비율은 좀 올려놓도록 하는데 자, 카톨릭 대학교 의과 같은 경우는요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5, 3등급이 9점이래요. 그러니까 0.5점이 감점되는데 솔직히 의대 집어넣는 아이들은 1등급 나와야겠죠. 2등급은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대신 일반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이 4점을 감점을 하는 겁니다. 200점과 196점인데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어떤 식이냐면 국어, 수학, 탐구 가지고 점수를 해놓고 나머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감점 처리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카톨릭 대학교 1등급 아이들 집어넣겠죠. 그렇지만 2등급 아이들도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등급 우리 아이가 만약 3등급이라면 6점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국어랑 수학이 어느 정도 더 맞았을 때 우리 아이가 카톨릭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가 계산이 어느 정도 기준선은 나오더라는 거죠. 작년 데이터로 비교해 봤을 때요. 또한 자, 고려대학교를 좀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번에 영어 그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1등급은 감점이었고 2등급에서 마이너스 1점을 감점한대요. 그리고 3등급은 마이너스 3점인데 이 3점이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대 같은 경우는 상위권 아이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솔직히 변별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대신 2등급의 마이너스 1점은 충분히 국어랑 수학이랑 다른 과목으로 충분히 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를 잘 봤는데 영어가 2등급이다? 고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영 비율 같은 것들을 좀 잘 따져보신 다음에 이번에는 2018 정시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랑 뭐 수학이랑 탐구가 어느 정도 우리 영어 점수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1등급과 2등급도 점수차를 좀 많이 벌려놨어요. 그런데 솔직히 본교, 그러니까 서울권, 그러니까
서울권이죠. 자, 경희대학교 문과 중에 본교 라인 일명 그 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아이들이 대거 진출할 겁니다. 요번에 5만 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근데 2등급이랑 8점이 벌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2등급 아이들이 경희대학교를 집어넣는다라면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가 엄청나게 점수가 좀 높아야 돼요. 3등급은 178점이기 때문에 아예 넣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2등급은 솔직히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 서울캠 말고 국제 캠 같은 경우는 솔직히 2등급이 충분히 지원할 만합니다. 제가 보기엔 문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1등급은 서울캠이라고 본다면 2등급은 국제캠 라인 아이들이 감점 없이 들어가는 거고, 3등급 같은 경우는 178점까지 깎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대학교 경희대학교는 뭐 한다? 3등급은 지원하지 마라, 우리 뽑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아예 그냥 대놓고 발표한 거네요. 아무리 국어 수학 탐구를 잘 봐도 3등급 맞은 영어 3등급 아이가 경희대학교 들어가기엔 솔직히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명지대, 삼육대, 삼명대, 서강대, 서울, 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뭐 서울여대인데, 이제 하나 뭐 이제 보여드리면은 서강대 같은 경우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점률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를 좀 잘 봤는데 서울대야 뭐 어차피 다 잘 봐야 되는 거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조금 밀린다라면 요번에 성균관보다는 서강대를 지원하고 한양대보다는 성균관을 지원하는 게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반영 비율상 1점씩 감점하는데 솔직히 다른 과목으로 1점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3등급이 2점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난 솔직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 아이가 1, 2, 3, 1, 1이라면 그렇게 나오면 뭐 당연히 다른 데도 계산해 보겠지만, 우리 아이가 만일 문과인데 뭐 국어가 1이고 영어 수학이 2인데 탐구가 1이고요. 그런데 만일 영어가 3이다. 그러면 전 진짜 계산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때려보겠다는 거죠. 국어가 2고 만일 수학이 1인데 만일 영어가 3이에요. 그리고 과탐이 1, 2가 나왔다면 저는 서강대 충분히 계산해서 집어넣을 것 같다는 거죠. 영어가 3이라면. 왜? 반영 비율이 마이너스 2점이라면 충분히 계산했을 때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서울대 뺄게요. 서울대는 뭐 다 1등급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 점수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등급이랑 2등급이 좀 많이 벌어집니다. 내가 아까 S대학교라고 그랬구나. 망했다. S대학교가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갭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아니면 집어넣기 힘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2등급이 집어넣는다면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가 정말로 월등하다라면, 작년 데이터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월등한 점수대가 보인다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점수별로 아마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분석하면 좋냐면요. 자, 우리 아이 국어 점수가 있어요. 100분위가. 그리고 뭐 어차피 표준 점수로 해야 되지만 어떠한 기준선만 말씀드릴게요. 뭐 100분위가 만일 시립대에서 발표한 점수와 우리 아이의 점수 갭차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만일 서울시립대에서 A라는 학과가 국어가 91점이고 수학이 만일 93점이고 뭐 이런 식이라는데, 우리 아이가 만일 국어가 뭐 94점이고 수학이 95점이라면 더 좋은 대학 넣겠지만, 만일 근데 영어가 2예요. 그러면 지원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왜? 영어에 깎인 점수를 나머지 과목이 커버 쳐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다 발표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데이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작년에 100분위 단위의 표점이 있어요. 그 표점이랑 이번년 표점이랑 좀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이번년 표점이랑 작년 표점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0분위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 시즌은 대학교가 작년에 아이들이 어떻게 선발됐는지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따로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토탈 점수만 발표하는 거는 솔직히 되게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점수보다 무조건 올라가요. 영어 데이터 점수가 작년보다 높게 측정돼 있어요. 지금 대학교가 1등급은 뭐 100점, 2등급은 99점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2등급이 99점이면 99점으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2등급은 99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후반까지 있으면 80점과 99점이 80점 후반대와 99점이 어떻게 같은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89점 데이터가 작년에 합격했다라면 99점이면 점수가 확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으로 계산했을 때 영어 점수가 뭐 20%가 반영되건 15%가 반영되건 하던 점수대는 다 올라가요. 그런 것들이 점수대 계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일 점수만 발표한 대학교가 있다면 솔직히 그렇게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점수를 좀 높게 측정을 해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는 했는데 보통 한 3, 4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한 2, 3점 정도 높여야 돼요. 작년 데이터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면 작년 데이터화 시켜서 다시 계산하던가. 하여튼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계랑 또한 자연계가 점수차가 벌어지는 게 좀 틀립니다. 영어다 보니까 당연히 인문계 점수차가 좀 더 많이 벌어지니까 문과 학생 같은 경우 영어가 2등급이다 그러면 서울시립대는 솔직히 좀 피해야 될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지대 같은 경우도 1, 2, 3등급이 솔직히 그렇게 크게 반영률이 크지는 않다. 걷다가 명지대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급 아이들이 집어넣기보다는 2등급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가 2점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계 교차 지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과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 문과, 그러니까 인문계 쪽으로 교차 지원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를 뽑는 데 있어서 수학, 가형, 나형 아니면 과탐, 사탐을 다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뽑는 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이 문과 쪽으로 지원하는 건 솔직히 어렵지가 않아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데 이 수학, 나형이랑 사탐을 봤던 학생이 있어요. 수학, 나형과 사탐을 본 학생이 자연계 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한번 학교로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문과보다 자연계 이과가 합격선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일 문과 합격 A 학과가 90점이라면 자연계 B 학과는 88점 이런 식으로 문과가 대체적으로 이과 학생들보다 합격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이과로 지원한다라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 데이터는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컨쇼 홈페이지에다가 하여튼 거기 우리 컨쇼 co.kr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오셔서 그 입시 정보 게시판에서 퍼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톨릭대나 고대, 광운대, 단대, 뭐 동덕여대, 상명여대 같은 학과들, 상명여대 식품영양이나 의료학과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숙명여대 통계학과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런 학과들이 있다. 그래서 문과, 수학, 나형을 받는, 수학, 나형이랑 사탐 보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연계과예요. 자연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과보다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인은요. 수학 나형을 본 과탐, 일명 자연계인데 우리 아이는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가형보다는 나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나형을 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명단입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 고대, 광운대, 국민대, 단대, 동덕, 상명, 서울, 성신, 숭실, 인천대학교인데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다군에서 지금 55명 정도를 뽑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자연계는 다 그렇게 뽑아요. 가나를 다 병행할 수가 있고요. 광운대학교 건축학과나 정보융합학과인데 정보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이 너무 세요. 수학, 가형, 가산점을 집어넣어버리면 나형애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학교 다군에 있는 정보융합은 좀 빼시고 다른 학과들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카톨릭대학교 다군에 있는 자연계열도 다 수학, 나형, 과탐 본 아이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자, 대학별로 합격 라인은 저희 컨쇼에서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되게 단순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너무 죄송해요. 학과별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솔직히 작년 같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번 시즌은 저도 정확성에 대한 신뢰성이 편차가 좀 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네, 요 정도만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문과는 100분위로 계산했습니다. 표점보다 100분위로 계산했고요. 100점에서 95점 사이인데 가로친 게 뭐냐면 평균입니다. 97.5점 정도가 나오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100점인데 이게 왜 100점이냐면 자연계는 100점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게 연대 세브란스 의대 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계 안에는 지금 의대가 포함된 거고요. 이 옆에 의예과는 또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 서울대는 99.7이고요. 연세대학교는 100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대 의대가 서울대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연대에서 떨어진 애들이 의대는 서울대로 가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서울대 라인 짜놓고 연대로 가잖아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연대 갔다가 서울대로 빠지는 아이들 계산을 한 거고요. 고려대학교는 99에서 97.5가 의대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의대야. 다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대가 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점수대가 생각보다 좀 높게 평가가 된 거고요. 문과가 이과보다, 그러니까 자연계보다는 솔직히 합격 점수대가 좀 높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대는 98.5에서 92점, 좀 이렇게 갭차가 벌어지죠. 학과마다 점수차가 좀 벌어지는 학교입니다. 한양대는 96에서 89.1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의 뭐 1등급 때 아이들과 2등급 완전 개초반 아이들이 합격하는 선인데 1등급 후반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3점이나 95점 그 사이대가 이 상위권 대학교로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고요.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의예과를 제외시켰습니다. 이쪽 두 번째 데이터는 자연계 의예과를 뺐더니 점수 확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국제캠을 포함시켰습니다. 국제캠에 워낙 자연계 학과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대학교는 86에서 82.5가 문과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88에서 80.3입니다.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공계가 좀 세다 보니까 점수대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96점에서 93점이 인문계고요. 자연계가 92점에서 82.2, 80점대까지 내려가는 건 국제캠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94에서 90.5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문과에서 좀 인기 있는 학과들 있죠. 뭐 행정이나 세무학과나 이런 도시계열들 그런 학과들이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된 거와 좀 갭차가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립대 자연계 같은 경우도 88.5에서 84.2라는데 이거 계산해 봤더니 90점 나와야 됩니다. 이번 시즌은 90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건대는 92에서 87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87에서 79.5인데 이거 79.5가 뭐냐면 그 축산 라인입니다. 그쪽 동물자원이나 축산 쪽 그쪽이 자연계에서 좀 낮아요. 건대 같은 경우는 그 뭐 동물자원이나 축산학과나 식품 뭐였는데 하여튼 그런 학과들이 솔직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전 그런 생각합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축산 라인은 전 정말 좋은 과라고 생각해요.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점수대가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이나 이쪽이 생각보다 취업이 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거든요. 나중에 방송 한번 찍으려고 맘먹고 있긴 한데 왜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갈 때 취직을 목적으로 가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축산 라인이 생각보다 취업이 잘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낮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건대 축산 라인은 되게 좋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자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나는 건대가 좋아요 하면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의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건대는 의대가 없기 때문에 수의가 95.8에서 92.9니까 의대 바로 밑으로 턱 밑에 걸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만약 의대를 준비하다가 수의학과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수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의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건대 수의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으면 생기부에다가 의대 라인 같은 거 이렇게 막 색깔 나타내시기보다는 동물에 관한 부분에 색깔이 좀 많이 나타나야지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정시를 해야 되는데 왜 수시를 잠깐 얘기했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대학교들이 한 이 정도 선으로 이제 학과별로 합격선이라면 이게 이제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대학교는요,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중앙대랑 경희대 같은 경우 인문계가 중앙대가 97에서 93.5,
경희대 같은 경우 96에서 93이면 두 학교가 솔직히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중경외시라고. 그러니까 중앙대가 좀 더 좋은가 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앙대나 경희대나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 문과가 97에서 93이고 96에서 93이라면 중앙대랑 경희대는 솔직히 다 비슷한 합격대가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중앙대를 넣고 누가 경희대를 넣어야 되는지는 대학교마다 정시에 관련된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중앙대와 경희대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어요. 컨쇼라는 학생이 있는데 만약에 국어가 90점이고 수학, 가영, 이과네요. 95점이고 영어가 1등급이래요. 과탐이 93점이고요. 한국사는 1등급이니까 일단 뺄게요. 자, 그랬을 때요. 우리 아이의 점수를 중앙대는 어떻게 반영하냐면 4, 4, 2로 반영하고 영어를 가산점으로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이 40%, 과탐이 20%가 들어가고요. 영어는 가산점이고 한국사도 가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분이 다 계산하거나 표점 계산한 다음에 그냥 가산점 때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지만 경희대학교는 국어가 25고 수학이 35%가 들어가요. 그리고 영어를 15%로 해서 아까 그거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학교 1등급이면 영어가 1등급이면 꿀릴 게 없습니다. 가산점에서 까질 게 없어요. 만약 2등급이라면 한번 중앙대학교랑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영어 기준으로 봤을 때 20, 19, 18.5래요. 그러면 19.5와 0.5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8점이나 차이 나니까 중앙대가 더 유리한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2등급이라면 영어가 이해 가십니까? 다시 천천히 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영어가 2등급이라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를 별로 벌려놓지 않았어요. 0.5점밖에 안 깎는다고요. 대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8점이나 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2등급이라면 중앙대가 경희대보다 유리하다고요. 같은 라인에서 아이를 뽑고 있다라면 지금 계산상 그랬을 때 97에서 93이고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는 중앙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걸 볼게요. 어차피 1등급 나왔으니까 둘 다 까질 게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아이는 국어가 90이고 수학이 95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봤네요. 그죠? 그리고 탐구도 93점이에요. 그랬을 때 중앙대 거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92.6이 나오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93.25가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는 경희대 지원시켜야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같은 점수라도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반영 비율이 어디에 더 유리한지를 보십시오. 같은 학군 라인이라면 97에서 뭐 93, 96에서 93 비슷하게 뽑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 하나하나 적용했을 때 어디가 더 높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컨쇼 학생 같은 경우는 중앙대보다는 경희대를 넣어야겠죠. 경희대 조금 낮은 학과 집어넣으면 간당간당 하시겠네요. 상향 지원 한번 때려보자. 왜? 이번 시즌 점수 올라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번 노려보지 뭐. 대신 중앙대는 안 되겠네. 92.6이면 한번 찾아는 보겠지만 힘들 수 있겠네. 경희대를 주력으로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데이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전체 데이터 보여드리는 건 그냥 한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한 이 정도 나와요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일일이 우리 아이 점수를 반영 비율에 맞게끔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랑 경희대는 뽑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이해 가십니까? 서강대도 또 틀리고요. 성균관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자, 오늘 2018 정시 입시 설명회 2부 방송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오늘 이제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반영 비율이 어떻게 적용이 됐을 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리고 대학교 반영 비율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이번 연에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아까 저희가 전체 데이터 보여드린 거는 솔직히 그렇게
오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벌어져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인기과와 비인기과들을 다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라면 우리 아이가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선이 나온다면 그 대학교 입시 요강을 가지고 반영 비율이 우리 아이한테 얼마큼 잘 맞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쇼 입시 정시 2018 정시 입시 설명회 2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 컨쇼에서는 정시 상담 신청을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인원을 되게 많이 줄여가지고 신청을 마감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막 분석을 했더니 몇 명의 학생들을 솔직히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 시간이 생겨서 또 정시 그러니까 정시 컨설팅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차 명단, 2차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회원님들의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해드리기가 어렵고요.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빨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